안녕하십니까. 에듀진의 신동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 양산에 그 효암고를 갔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하고 강의를 했는데, 강의할 때마다 떠오른 생각이, 아이들을 입시 열차에 태우지 말고 인생 열차에 태워라 라는 얘기를 그때도 잠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그죠?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는 마음껏 놀아라 해놓고 중학교 때부터 뭐 공부하면 되지 라는 생각들을 일반적인 이제 학부모들은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는데, 뭐 그것도 뭐 어쨌든 아이가 성숙하는 단계에서 또 우리 한국적인 그러니까 633의 구조를 갖고 있는 교육 체계에서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너무 이제 대입이라고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하다 보니까 아이의 역량이 이제 성적에만 국한되게 되죠. 특히 이제 뭐 수능이야 고3 때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신에 이제 집착하게 되거든요. 근데 내신을 가만히 이제 분석을 해보면 어떤 흥미로운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뭐 제가 알고 있는 지식 범주 안에서의 얘기지만 제육 그 내용을 살펴보면 내신의 구성 요소를 보면 국영수, 탐구죠. 근데 그 안에 가만히 요소를 살펴보면 이 가장 핵심적인 공부는 어쨌든 그 읽기 공부거든요. 그죠? 왜냐면 제가 지난번에 하브루타 수업에서 하브루타 그 책을 썼던 그 선생님과의 대화편에서도 나온 것처럼 아이들이 이제 듣기만 하는 것은 공부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수업에서도 듣고, 그런데 그런 듣기 공부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뭔가 어떤 자신감을 넣어주기 위해서 그 자유학기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죠? 아이들이 좀 더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자유학기제가 실시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가 오히려 이제 어떤 학부모에게는 방해물로, 또 입시를 생각하는 학부모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방해물로 그런 존재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읽기 능력인데, 그 읽기가 아이가 이제 집중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이제 인생 공부가 아니라 대입에 집중하다 보니까 사실은 매우 계속 반복적인 작업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은 자꾸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그나마 조금 아주 특수한 그 아이들 빼고는 어쨌든 생각할 시간이 있는데, 이제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이 매우 아이들에게 이 한계로 다가오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아이가 이제 자꾸 잃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모님과의 대화 시간도 당연히 잃어가고요. 또 자존감이라고 하는 부분도 잃어가고요. 왜냐하면 이제 성적에서 상위를 차지한다고 하는 것들을 보면 중학교 때까지는 시험을 매우 쉽게 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쉽게 내고 싶지 않아서 쉽게 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그 등급을 나눠야 되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등급을 나눠야 된다는 의미는 어쨌든 뭐 100점짜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50점 이하짜리도 있어야 그게 등급이 나눠지는 거잖아요. 물론 꼭 50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험은 매우 어렵게 왜냐하면 1등급이 없으면 2등급부터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들 중에 누군가는 손해를 보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등급은 무조건 나눠지게끔 시험 문제를 냅니다. 설령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동원을 해서라도 등급을 무조건 나누도록 하죠. 그래야 1등급이 존재하게 되는 거니까요. 1등급은 4%, 2등급은 7%거든요. 누적으로 따지면 11%. 이렇게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 이제 3등급은 12%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조건 이거를 나눠놔야만이 1등급이 있는 거지. 만약에 시험 문제가 쉬워서 100점짜리를 만약에 11%인 한 반에 3, 4명이 나오게 한다.
그죠? 이러면 이제 1등급이 없는 거예요. 그럼 2등급부터 시작한다든지 또는 그것도 시험이 더 쉬워서 만약에 3등급부터 시작되는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등급을 무조건 나눠야 되는 거니까 누군가는 처지게 되어 있는 거죠. 이럴 때 아이가 느끼는 감정은 이제 자존심도 상하고 자존감도 상하고 또 자기 효능감도 상실되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가 매우 그 교육에 있어서 이 상대적 평가라고 하는 방식은 매우 불행한 교육인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중학교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했지 않았어요? 근데 중학교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런 등급을 나눠야 된다는 거에서 해방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당연히 시험 문제는 쉽게 나오죠. 다시 말해서 중학교 때 90점 맞았다고 학부모님도 뭐 이만하면 됐어. 이렇게 기분 좋아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점수를 구체적으로 따지다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 공부 잘해요. 그러면 90점은 맞고 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실은 90점을 맞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실질적으로 그런 역량 있게 공부에 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인데 그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 학교 교육에 만족을 못하는 사람들이 학원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학원에 의해서 더 철저하게 점수 체계를 부여받고 아이의 능력치를 확인하고 싶은 거죠.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학원을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보면 공교육과 사교육이 있지만 그것이 서로 이것이 안 되고 저것이 뭐 사교육이 없어져야 공교육이 잘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서로 보완제의 관계이기도 한 겁니다. 냉정히 생각해 보면 공교육과 사교육은. 그런데 어쨌든 사교육을 줄이자라고 하는 전반적인 방향에서는 저 역시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아니 우리 아이를 좀 더 잘 가르치게 더 능력 있게 하기 위해서 또는 정말 우리 학교는 그렇다 치만 옆에 학교는 또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다른 경쟁하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최상위를 가고 싶어하는 그 학생의 욕구도 있을 수 있고요. 엄마의 욕구도 있는 거니까 사교육이 완전히 없어진다는 거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웃긴다기보다는 어쨌든 사교육이 없어지겠어요. 몇백 년 전에도 있었던 일인데 1000년 전에도 있었을 것이고 2000년 전에도 아마 있었지 않았을까요? 아마 대릴사유제도 냉정히 따지고 사교육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짚어보면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어쨌든 중학교 때 어떤 단락을 짓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는.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아이들에게 그때부터 이제 입시 열차를 태우기 위한 연습을 시키는 거죠. 냉정히 생각해 보면. 그 다음에 또 어떤 학부모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공부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본격적인 공부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입시 열차를 태우는 거죠. 이제 집어는 어쨌든 밀어서 넣어놓는 거죠. 아이들을 열차에 태우는 거죠. 이미 가득 차서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더 집어넣는 겁니다. 이럴 때 이제 아이는 이미 준비도 마음속에 준비나 이런 것도 안 되어 있는데 이미 입시 열차를 자기도 모르게 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아이가 느끼는 감정은 이제 자기 저하, 그러니까 자기를 비하하는 것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왜냐하면 남들은 잘해가고 있는데 나는 처지는 것 같아. 이럴 때 느끼는 아이의 감정은 그죠? 우리 이 학부모님들 생각해 보면 머릿속 어딘가 기억 속에 그런 게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리기를 잘하는 아이들 밑에 어쨌든 내가 맨 처지게 가면 내가 왜 달리기를 못할까에 대한 그런 거하고 같은 거죠. 그런데 달리기는 특정한 어떤 운동의 한 번이지만 이 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1년 내내 아이가 갖고 있는 감정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아이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도 아이의 공부에 방해가 될까봐 아이하고 대화 나누는 것도 좀 소원해지고 또 가끔은 또 내 아이가 뭔가 좀 왜 쟤는 왜 못할까라고 하는 생각도 있을 수 있고요. 그죠? 또 남들 다 가는 학원도 똑같이 보내주고 아니면 더 비싼 과외도 시켜주고 이러는데 왜 안 될까에 대한 실망감도 또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 엄마 아빠 마음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아이들은 엄마 아빠 얼굴만 봐도 엄마 아빠가 나를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게 되거든요. 엄마 아빠가 내 자식을 보고 제가 지금 불만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살짝 엿볼 수 있는 것처럼 아이들도 스쳐가는 엄마 아빠의 얼굴에 나를 바라보는 그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동물이니까 느끼는 거죠.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입시 열차를 태워야 한다는, 대학을 잘 보내야 한다는 엄마 아빠의 기대감도 같이 녹아들어서 이제 완전히 그쪽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자기 효능감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낼 수 있다는 신념이요. 마찬가지로 자존감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존감은 뭐 내가 남이 칭찬했거나 말았거나 나는 나라고 하는 정확한 인식들이 필요한 거죠. 또 그 자존감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예전에 내 얘기를 하려니까 좀 그러네. 제 얘기를 하려니까 좀 그러네요. 이건 빼고. 자, 그러면 그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진로 교육이 도입이 되면서 이 자기 효능감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전에는 오로지 경쟁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성적에 의해서만 결정을 한다고 믿어왔고 그래 왔지만, 이제 대학에서 대학 입시도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게 전형이 새로 생겼고, 그것은 단순히 성적에 의한 것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진로나 이 아이의 전공 적합성이나 또는 이 아이의 발전 가능성 또는 이 아이의 학업 역량을 보고 이제 선발하는 그런 전형이 생겼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널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적이라고 하는 걸 한 템포 낮춰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성적이 나빠야만 한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성적은 당연히 좋아야 하지만 그것은 성적은 내가 싸워가는 과정에서 전리품 정도로만 생각을 해라. 이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뭐라고 하죠? 우리 학부모님들이 생각을 할 때 우리 아이들을 자존감이나 자기 효능감이 그럼 어떻게 생길까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엄마 아빠의 현재 목표치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은 상태에서 자녀와 자녀의 눈높이에 맞는 대화를 시작해라. 그러니까 아이가 현재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정말로 역량을 키워가는 것이 성적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우리 요즘 아이들이 읽기 능력조차도 떨어져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것은 초등학교 학부모나 중학교, 고등학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읽기 능력이 떨어졌다는 것은 책을 읽을 수 있는 집중력도 점차 사라졌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책을 읽고 그런 집중력을 발휘하는 능력은 곧 결과로도 나타나지 않겠어요? 성적으로 당연히 이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아이의 책을 내려놓게 하고 오히려 그 책 대신에 이제 그러니까 입시 열차에 무조건 태우는 거죠. 입시 열차는 곧 성적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적이 절대적인 기준인 거죠. 근데 전형에서 전국의 대학에서 뽑는 전형 중에 20%, 서울권이라고 하면 38% 정도, 35% 정도, 그 다음에 상위 15개 대학 정도로만 따지면 한 38%, 40%에 육박할 만큼의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이거든요. 그것은 학업 역량을 첫 기준으로 본다. 학업 역량에는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읽기 능력이 필요한 거다. 읽기 능력은 곧 독서 능력도 포함되어 있는 것 당연히. 그런데 또 영어 능력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업에서 배우는 뭐라고 하죠? 문법만 막 열심히 파고 이런 능력이 아니라 영어도 읽기 능력인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영어도 그냥 그 책에 있는 그런 책만 읽는 것이 아니라 영어 원서책을 읽는 거죠. 아니면 미드를 통해서 내 귀를 뚫려서 리스닝을 완벽하게 해서 또 가끔은 말하기가 가능하다든지 뭐 이렇게 가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자, 여기서 필요한 능력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제가 말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 초등학교 자녀를 갖고 있는 학부모라면 당연히 이 아이 학원도 무슨 영어 학원을 보내도 영어의 근본적인 공부가 기존에 우리 엄마 아빠가 배웠던 문법 중심의 학원이 아니라, 그죠? 뭐라고죠? ELS 방식의, ESL 그런 수업, ESL이나 ELS 수업 방식의 영어를 읽을 수 있고, 귀를 듣게 하고, 말하게 하고, 쓰게 하고, 이런 능력을 길러주는, 만약에 학원을 보낸다면, 그런 학원을 보내야 되는 거죠. 뭐, 초중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독서를 계속해서 독서를 즐겁게 소화해낼 수 있도록 얘기하는 거죠. 학교 성적은 그거의 부산물이다. 그러니까 학교 성적은 만약에 뭐 시험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 뭐 2, 3주 정도에 집중적으로 한다고 하는 거고, 그런 역량을 계속 길러주는 것이 이 아이를 나중에 고등학교에 가서 더 좋은 대학에 보낼 수 있는 비법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신이라는 거에 막 집중하게 되는 거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러니까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시험 문제는 선생님이 얼만큼 어렵게 내느냐에 따라서 점수의 분포는 다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죠? 웬만하면 중학교 때 웬만하면 다 7, 80점, 88, 90점 맞지 않나요? 조금 그냥 웬만하면 맞는 점수가 그 정도 아닌가요? 일부러 그렇게 시험 문제를 내는 거죠. 물론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교사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는 그렇지 않은데라고 하면 그건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그렇지만 고등학교에 가면 1등급에서 9등급을 무조건 나눠야 하고 그 성적에 의해서 그런 분포대로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교생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1등급 4%, 2등급 7%, 3등급 12%, 4등급 23%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역량의 기준에, 그러니까 인생의 열차를 우린 태어나자마자 탄 거죠, 이미. 그죠? 우린 태어나자마자 인생이라고 하는 거에 꼭 열차에 탔다기보다는 그것은 열차에 탈 수도 있고, 걸어서 갈 수도 있고, 뛰어서 갈 수도 있고, 배 타고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자는 거죠. 그러면 내 아이 공부 못해도 괜찮냐? 전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공부도 하나의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달리기도 하나의 역량이듯이 공부도 하나의 역량, 중요한 역량 가운데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설령 이렇게 공부를 했어도 뭐라고 하죠? 공무원 9급 시험을 봐도 시험을 봐야 되는 거고, 5급 공무원 시험을 보더라도 시험을 봐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시험을 잘 보게 하는 방법은 필요한데, 그 잘 보게 하는 방법에 기저에 깔려 있는 근본적인 공부의 역량이 뭐냐라는 거죠. 그게 바로 책 읽기 능력인 거고, 영어라고 하면 말을 하는 능력과 쓰는 능력과 영어도 읽기 능력이 필요한 거죠. 이런 것들이 갖춰질 수 있는 공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교육, 그 교육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한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학부모가 만약에 내 아이 학원을 보내야 된다고 하면 어떤 학원을 보내야 되는지 제가 이미 말한 것하고 마찬가지죠. 학생부 종합전형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의 방향입니다. 흐름. 단순한 트렌드라기보다는 완전 대세인 거죠. 왜냐하면 공부가 기존에 수능 중심으로 지금 요번에 이제 수능이 조금 확대가 되어서 약간 그렇긴 한데, 이것도 저는 대세를 엎을 만큼의 수준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그러다 보면 학교 교육이 완전 망가집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없었으면 벌써 학교 쓰러졌습니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게 좋을 정도로 이미 학교가 완전히 붕괴된 거하고 마찬가지거든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없었으면. 이거 선생님의 노력에 의한 것만으로 되지가 않아요. 일찍 학교 그만두고 뭐 검정고시 보는 게 낫게요? 그렇지 않겠어요? 학교 가서 뭐하러 놀고 있어요? 그냥 검정고시 하고 그냥 학원 보내가지고 점수 높이는 게 나은 거죠. 그 정도로 학교가 피폐해졌을 때 나왔던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대학은 그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아이들을 제대로 선발해주고 있고요. 현재까지. 물론 뭐 사건 사고로 나오는 것들이 일부 있긴 합니다만 그야말로 사건 사고로 나오는 것들이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잘 살아야 된다고 하지만 충분히 뭐 별의별 사건에 의해서 감옥 가는 사람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 중에 그냥 그 중에 그냥 정말 그야말로 사건 사고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제가 실제로 취재했고 했던 모든 그거를 정확히 공개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너무 입시 열차에 태운다. 우리 엄마 아빠들이. 그렇게 하지 말자. 그렇게 하지 않아도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학생부 종합전형이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제대로 뽑고 있다. 그러려면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독서 역량과 영어 역량을 길러줄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영어 역량도 길러주는데 무슨 문법 중심의 학원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영어 회화학원이라든지 아니면 영어 요즘은 뭐 학원도 굉장히 다양해져서 미국의 ESL 프로그램을 따다가 운영하는 학원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서 제대로 공부를 시키려면 그렇게 하라는 얘기고요. 독서의 경우에도 이 아이가 독서를 잘 못하면 독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뭐 그런 학원이 있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그거를 가르쳐주고 있진 않으니까요. 아니 진도 나가기도 바쁘니까 그건 못 가르쳐주죠. 아니 그죠? 당연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독서 역량을 길러주는 뭐 다양한 학원이 있다면 그런 학원을 보내는 것도 한 가지 좋은 방법이죠. 그냥 일반적인 이게 보습학원이라니까 좀 그러네요. 일반적인 그냥 어쨌든 학원 보내는 것보다는 그런 학원이 낫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뭐 소프트웨어 학원 같은 경우에도 초등학교, 중학교 때 매우 유효한 거거든요. 이 아이가 어쨌든 지금 대학교에서는 교양 과목으로 배운 지 꽤 오래됐습니다. 지금 저 밑에 있는 대학들, 레벨로 저 밑에 있는 대학까지 어쨌든 한마디로 프로그램 교육인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 교육을 시키고 있다. 물론 현재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소프트웨어 교육 아니에요. 언어 교육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언어. 그런 교육을 가르치는 학원에 보내놓는 것이 어쨌든 매우 중요한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러는 과정에서 이 아이의 어떤 이게 발전되어 가는 것을 보살펴주고 그것을 상담해주고 자녀와 대화를 나누라는 거죠. 아이하고 눈을 맞추면서. 왜냐하면 제가 이전의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감 능력이 매우 중요한 능력인 건데 그 능력조차도 없이 나온다면 이건 매우 큰 문제거든요. 그 공감 능력이 있어야 인성도 발달해 가는 거기 때문에 그 공감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내 입에서 매번 공부한다는 얘기하면 참 힘들죠.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요지는 아이들을 입시 열차에 태우지 말고 그냥 인생 공부를 시킨다고 생각을 해라 라는 겁니다. 제가 물론 뭐 강의마다 모든 강의가 뭐 몇 시간씩 뭐 해봤자 길어봤자 2시간 이거든요. 그럼 2시간 안에 할 수 있는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인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말은 더 많지만 사실은 다 못하고 오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도
이게 꼭 뭐 전공 적합성에 무조건 100% 맞춰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아이의 취미 생활과도 연계돼서 이 아이가 나는 내 취미를 위해서 나 이거를 할 거야 라고 하는 것도 매우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목적의식이 정확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것이 너무 터무니없는 거라고 하면 좀 문제가 있긴 하겠죠. 그렇지만 뭐 한 학년 정도라고 하면 그게 무슨 거든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취미를 백종원 씨인가요? 백종원 씨도 연세대 경영학과 나오지 않았나요? 근데 지금 요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처럼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알아요? 우리 엄마 아빠들도 우리 인생 우리가 어떻게 흘러갈지 압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대학도 그런 관점에서 본다는 거죠. 그렇다고 그래서 뭐 이 어떤 거를 자기의 관심사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막 천방지축으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그것도 문제가 있죠.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동아리 활동을 천방지축이 아니라 학교생활 기록부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만 이것이 그게 나의 취미생활과 관계되어 있는 동아리 활동이 그렇게 쓰세요. 저는 오히려 그런 아이가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처럼 우리 자녀들과의 대화의 시간을 많이 투자해 달라. 특히 우리 아빠들 아이가 초등학교 때까지 거의 신경 안 썼다가 중학교,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본격적으로 아이 공부 좀 챙긴다고 몇 마디씩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은 여태까지 한 번도 얘기 안 하다가 갑자기 아빠가 나한테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녀들은 굉장히 많은 어떤 혼란을 가져온답니다. 그러니까 혼란을 가져온다라기보다는 왜? 그러니까 혼란을 가져오는 것도 맞지만 아이가 굉장히 예민해지는 거죠. 예민해지는 시기에 예민해진 단어만 아빠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빠의 대화는 자꾸 멀어지게 되죠. 이전에 초등학교 때 있었던 즐겁게 대화 나눴던 것들도 차츰 사라지게 되죠. 왜? 대입이라는 거가 머릿속에 박혀 있으니까 아이는 그때까지 아직 대입이 없어요. 대입에서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늦은 아이들은 고3 때부터 생각이 나고요. 늦은 아이들은. 그러니까 평범한 아이들은 고등학교 2학년 때 나이 정도부터 2학년 때 그것도 2학기 때부터 대입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빠는 이미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학부모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 아이에 대해서 대입을 생각하지만 이 아이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생각해요. 물론 빠른 아이들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또는 이전에 중학교 1학년이나 2학년 때부터 이미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애들이 있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겁니다. 아이가 그런 거에 빨리 노출이 되면 될수록 당연히 빨리 익히게 되죠. 저는 일반고나 특목고 자사고가 대입에서 이 특목고 자사고 아이들이 더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내게 하는 것은 아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역량이 달라서가 아니라 기본적인 역량이 달라서가 아니라 정보력에 대한 차이다. 그러니까 누적된 정보의 양, 누적된 정보의 총량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라고도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에게 대입 전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시키고 공감을 하게 하고 그것이 동의가 되었을 때 아이도 움직이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아이는 현실적으로는 이미 학교에서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거든요. 이미 아이의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어떤 아이는 90점만 돼도 잘 맞았다고 해서 자존감이나 자기 효능감이 전혀 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떤 아이는 80점만 맞아도 어쨌든 그런 자기 효능감에 자존감이 막 다운이 돼서 나는 뭔가를 해낼 수 없어라고 하는 게 굳어져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이럴 때 진로 자유학기제가 존재 이유가 바로 작은 활동에서 이 아이가 뭔가를 해냈다는 확신, 그런 믿음을 갖게 하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공했다, 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느끼게 해주는 게 자유학기제인데, 문제는 모든 학교가 다 잘하는 것도 아닐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그런 것도 엄마 아빠가 챙겨줘야 된다는 거죠. 이 아이가 작은 거에 성공해본 경험을 전달해 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성취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책을 우리가 봤을 때 매번 1페이지부터 10페이지, 그 다음날도 또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가 아니라 1페이지부터 끝페이지를 다 가서 끝페이지를 바라봤을 때 그 책떨이라고 하나요? 책을 다 읽었다는 뿌듯감을 느끼는 그 성공감, 그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해 줄 건 바로 그거다.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다양한 그 어떤 창체 활동 같은 프로그램들이 필요한 거죠. 어딘가 가서. 그런데 그것이 보통 보면은 뭐 아빠 차 타고 또는 엄마 차 타고 갔다가 오고 느끼고 오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 안에서의 어떤 성취감을 주는 거죠. 그런 활동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만들어야 된다. 그런 것들을.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만드는 우리 회사가 만드는 그 학생 길잡이 책들이 중고등학교용에 나침반 36.5도가 있고 또 초등용에는 톡톡이라는 그 길잡이가 있죠. 우리가 그런 길잡이를 자꾸 읽게 하고 아이에게 다양한 분야의 배경 지식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게 해주고 엄마 아빠도 읽어도 재밌습니다. 내용이. 그게 꼭 뭐 입시만 있는 건 아니고요. 대신 이제 나침반의 경우에는 꼭 대입 자료가 꼭 들어가 있죠.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어쨌든 그런 정보가 넣어줘야 아까처럼 특목고 자사고 애들 수준 이상의 어쨌든 지식을 갖게 되니까 자기 거를 계속 쳐다보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이들에게 이런 자존감, 자기 효능감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을 집에서부터 해라. 근데 그 집에서부터 하는 것의 가장 기본은 아이와 대화를 나누는 건데 그 대화는 아이의 눈높이, 나의 눈높이 말고 아이의 눈높이여야 한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대입 얘기했었죠. 아이가 언제 느끼는지. 대다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느낀다. 한 7, 80%는. 그 다음에 한 10% 정도는 고3 때 느끼는 아이도 있다. 나머지 5%나 10%는 이제 중학교 때 아는 애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아이들이 다 다르다. 다른데 그것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정보력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정보력이 엄마만 가져서도 안 되고 아이와 같이 공감돼서 하나씩 쌓아가는 거예요. 물론 아이가 다 알아서 해주면 너무 고맙지만 매우 특수한 경우 빼고는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그건 사회적 분위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시간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어떤 자기 효능감, 자존감, 또 행복감을 줄 수 있는 게 우리 아이들의 머리에도 엔진이 있는 거거든요. 가슴에도 엔진이 있고 그 엔진에 불을 당겨줄 수 있는 그런 교육. 그러니까 그게 바로 곧 인생의 교육인 거죠. 그러니까 대입 열차에 태우지 말고 인생 교육을 하는 방법으로 하나씩 만들어가자. 아이들은 생각보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갑자기 다른 TV 보다가 지금부터 공부해라 하면 잘 안 되거든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많이 경험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침판도 있고 톡톡도 있고 또 이렇게 동영상을 찍기도 하고 이런 게 제가 시간 딱딱딱 정해서 착착착 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굉장히 자유스러운 걸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그런 스타일에서 갑자기 뭔가를 만든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난 연휴에도 제가 만들어야 될 원고가 6페이지짜리, 2페이지짜리, 4페이지짜리 이렇게 여러 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분야가 다 다릅니다. 그 분야가 다 다른 거가 근데 그 이전까지 제가 어디 출장 갔다 와서 이렇게 붕 떠 있고 이러면 또 이렇게 책상에 앉으려는 그 자세가 안 되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이렇게 이동한 거잖아요. 저도 어딘가에 갔다가 이동해 오면
30분 내에 책상에 앉기가 곤란합니다. 아니, 앉았다고, 바빠서 앉았다고 해도 딴짓 좀 이렇게 좀 마음속에 어쨌든 마인드 컨트롤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원에 갔다가 집에 와서 곧바로 너 이거 해라고 해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면 그 아이도 이동거리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이미 마음속에 그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어요. 집에서 올 때부터 집에서 공부해야지 이렇게 와서 하는 거라면 또 다를 수 있는 문제지만, 그것은 시험 기간이라면 그럴 수 있지만 그렇게 1년 내내 살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에게도 여유의 시간이 필요하다. 뭔가 행동을 바꾸려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이 아이가 똑같이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내가 참고 기다려주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얘가 움직일 때까지. 왜? 얘는 아직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되어 있거든요. 아까 다시 돌아가서 제가 어떤 원고를 쓸 때 원고가 많이 있으면 한 원고를 쓰는데도 굉장히 많은 집중하는 시간, 그러니까 혼자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보를 다 찾았다고 해서 곧바로 써지지 않습니다. 물론 가끔은 도저히 시간이 이거 아니면 불가능하다라고 할 때는 당연히 무조건 앉아 있어야 되는 거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어쨌든 마음속에 계속해서 그쪽 방향으로 결과를 어떻게 잡아갈지, 도입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면서 딴짓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 거 하면서 그 딴짓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 시간이 딱 돼서 이제는 더 이상 미뤄지면 원고 마감 시간이 지나버려. 이런 경우라면 이제 무조건 앉을 수밖에 없죠. 그때는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기사를 내보내거든요. 그러니까 나침판의 원고나 톡톡의 원고 또는 그 에듀진의 기사를 그때쯤에 그렇게 해서 써지는 거지, 어느 한 날 제가 막 요리 갔다 저리 갔다, 또는 저는 또 대표이기도 하니까 밖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온다 그러면 그 당장 들어와서 뭔가 안 잡힙니다. 손에 일이. 그거하고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저는 냉정히 생각해 보면 우리 엄마 아빠들도 가만히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 분명히 그런 생각이 있을 거라고 들어요. 예를 들면 매우 특별히 자기 관리가 매우 철저한 사람들이라면 회사 퇴근 끝나고 나서 빨리 책상에 앉아서 뭔가를 해야지, 밥을 먹고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뭔가를 해서, 그런 날은 가끔이잖아요. 매일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입시 열차를 태우려고 하지 말고, 또 대입에 대해서 너무 몰빵해서 내 기준에, 내 수준에 맞춰서 아이하고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다만 그 아이 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훈련은 필요한 거죠. 그런 높여주기 위한 훈련이 바로 집중력이고, 그 집중력을 싹트게 하는 게 책 읽기의 능력이고, 학교 교과서 말고요. 책 읽기의 능력이고 영어 역량이고, 이런 역량이 받침이 되면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도 역시 그렇게 밟아갈 수 있다. 또 현재 고등학교 1학년도 아직 그런 공부를 해야 한다 라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그런 능력이 꼭 필요한 거니까 우리 학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이렇게 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신경을 쓴 만큼 내가 정보 취득은 멈추지 말아야 한다. 물론 아이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그 정보 취득의 핵심은 나와 아이와의 대화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얘기 꼭 생각하시고, 그 자녀하고의 대화 시간, 정말로 그냥의 평범한 대화의 시간, 아이와 공감을 나눌 수 있는 시간, 또 아이가 책을 읽어야 너가 훨씬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 너가 영어 역량을 이렇게 증대시켜야 훨씬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 이거에 대한 공감대가 있고, 그 공감대, 설령 그렇게 해서 어떤 결과물, 성적이라고 하는 것들은 거기에 나오는 그냥 부산물이다. 그리고 그것을 한 학기, 그 다음 그러니까 중간 기말이 있잖아요, 시험이. 그렇게 넘어가자. 그리고 제가 이전 시간에
전교 1등을 따라잡는 뭐 학습법인가요? 뭐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해보자. 그렇게 해가면 성적도 당연히 올라갈 수 있고 아이의 대입 준비도 매우 확실하게 해가는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우리 자녀와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